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5의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1부에서는 네. 그 일본 참여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2부에서는 우리나라 예. 어떤 좀 뭐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네. 이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네. 좀 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반면에 대신 이제 여권 인사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조국 민정수석인데, 네, 조국 민정수석. 일부에서는 네. 민정수석이 아니라 항일수석 아니냐라는 이제 농담을 할 네.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글들을 보면 지난 20일에는 1965년 이후에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이건 일본의 입장이며, 네. 이거를 동의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이게 나오자마자 비판 여론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을 좀 차분하게 진정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오히려 편을 가르고 네. 선동한다라고 조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도 뭐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또 이렇게 계속 편을 가르는 이야기. 또 21일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익 수호를 위해서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 쓴 글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계속 네. 한다라는 또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네. 이런 일본 제품 불매 행위 같은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행위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노력을 하자. 첫째는 지금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나라 경제에 명운을 걸 만큼,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본하고 한판 떠가지고 망가져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지상의 대한민국 최고의 자존심이고 모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미 말한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입장 정리를 했잖아요. 어쨌든 뭐 싫건 좋건 박근혜 정권 때는 위안부 문제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니었고 사기꾼이나 사회비 친일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잠시 집권하다가 간 그런 세력이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야당했던 민주당 쓰레기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때 그 촛불 들고 죽창 들고 가서 결사적으로 이렇게 위안부 합의에 반대를 했어야 되지. 그때 같이 그냥 쳐다보고 놀고 있고 그냥 짝짝꿍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니까 이게 박근혜 때 그 위안부 합의한 것은 그냥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뒤집어요. 네. 외교적인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국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하죠. 그다음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또 뭐 이렇게 예, 우선하고 맞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이 이렇게 우선권이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각설이 좀. 있긴 이렇게 뭐 갑론을박은 있어도 네. 국제 조약, 근데 유엔 조약 같은 경우는 다 구속을 받죠, 국내법들이. 법률하고 동등할 겁니다.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다사간 협정의 경우에는 그 제약이 있다 이거예요. 뭐 양국 협정의 경우에도 근데 한미 FTA 협정 그럼 제약을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법들이 그 협정에 위배되는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개판으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간에 양국 서로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가 합의를 해서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협정을 맺은 또는 그 합의를 본 사항들이 우선해야 되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했으니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식이라면 이미 일본의 사법부도 그렇게 판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이게 무슨 이렇게 아베 정권을 뭐 이렇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그렇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21세기 이른바 스마트 혁명을 운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그러면서도 지들도 스마트 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비전 선포하고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 그런 시대에 죽창 들고 가서 일본하고 싸워요? 이른바 이렇게 청와대 문재인의 그 후계자 이인자라고 하는 자가 하는 소리가 죽창 들고 가서 경제전쟁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가 어떻게 경제가 뭔지를 아냐, 이거. 그런 자가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반도체 부품 소재가 어떻게 되고 글로벌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걸 아냐 이거예요. 알면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오늘 11시경에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조국이 법학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오늘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국 같은 이런 자들이 이런 개판을 친 게 안에서 빠돌이들 선동하는 데 그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테러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협상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외교는 항상 최후 수단을 남겨둬야 돼요. 내가 최악의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을 내가 남겨둬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는 거는 굴종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대가리들이 비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완전히 콘크리트 대가리들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서 뭐 굴복하고 굴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최고 그 책임자로서 더 문제가 커지고 혼란에 빠지기 전에 미리서 만나서 서로가 당당하게 입장들을 가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거기에서 또 입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최저한으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선과 내가 꼭 얻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에서 만나라는 거지. 만나면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주장을 보면 삼성이나 SK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 그냥 입 아프게 떠들 필요 없어요. 일본 아베한테 그런 거면 야, 너 정말로 수출 이렇게 한국에 금지시켜. 그렇게 주장하면 되잖아요. 쫄 필요 없으면. 아베한테 굳이 무슨 이렇게 허가 심사 한 해 만에 그거 더 쪽팔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지금 하는 건 뭐죠? 트럼프 형한테 가가지고 트럼프 큰형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하고 WTO 가서 제소한다고 하고 있고 외교전 펼친다. 아니 맞짱을 가서 경제전적으로 맞짱을 떠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기업들한테만은 니놈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중소기업들 이렇게 피 빨아먹고 기술개발 제대로 안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니네들이 알아서 문제 해결해봐. 이제 23일, 24일에 볼턴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일본을 들러서 이제 한국을 오게 되는데 사실 볼턴이 일본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한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한일 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겠냐, 중재도 하지 않겠냐. 라고까지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볼턴이 온 것이 이제 트럼프가 짜증을 부렸잖아요. 그거 좀 소개를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한일 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중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형한테 전화질 했다라는 건 내가 아베하고는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안 되니까 도움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맞짱 뜬다면 이미 현대 사회는 적도 동지도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명분과 실리에 따라서 실익에 따라서 움직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명분을 내세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명분보다는 실력을 중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명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실력을 더 우선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실력을 좀 희생하더라도 명분을 더 우선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미국하고도 그런 관계, 일본하고도 그런 관계, 중국하고도 그런 관계, 북한하고도 그런 관계, 아니면 유럽하고도 그런 관계를 유연하게 맺어서 가야만
나라가 그나마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현대 외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조국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명분이나 실리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그 나라 팔아먹던 매국노들이 하는 논리랑 똑같다. 아예 그냥 그 선을 이렇게 거버리더라고요. 그런 얘기 자체에 대해서. 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는 왜 나왔나요? 나라가 엉망이니까. 나라 팔아먹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그 때문에. 위정자들이 개판이어가지고 그렇죠. 나라가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매국노들도 나왔지. 그렇죠. 나라를 제대로 경영을 했더라면은 뭐 이렇게 일제 여지가 식민지가 되고 뭐하고 그럴 리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그 식민 지배에 대한 그 피해 감정적인 그런 게 있지.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조금만 그 아니 건드리면 그게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이 늙은 세대들이 그렇다고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일본 여행 가는 게 800만 명 가는 게 주로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 교류에 대해서 주장하는 친구들이 시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해야 된다. 아니,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 건으로 인해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이거 어쨌든 총선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가짐을 근데 가지고 국민들을 있는 것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개판으로 막 날뛰는 그게 뒷배가 뭐냐면 니네들이 자한당 찍을 거야? 한번 그거 찍으려면 찍어봐. 우리들이 개판 이것뿐이라고. 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자한당은 절대 안 찍을 거라는 맹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다수 상당수의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적인 그 국민들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자한당도 찍을 수 없고 민주당도 찍을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네. 빨리 제3의 좀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로 역량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춘 새로운 중도적 정당이 등장해서 이 민주당과 자한당 세력을 전부 물갈이를 빨리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순신 프로젝트를 제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10년도 전에 예견을 했고 그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를 10년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경제가 망가질 거라고 예견을 했기 때문에 10년도 훨씬 전에 예견했던 것들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한국 국민들이 정말로 중도적인 합리적인 일반 시민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빨리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된 이른바 중도형의 정치 세력을 대한 세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일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했던 말들을 토대로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외교 수준 그리고 망가져가는 국가 경제 그리고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제 비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중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를 지금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호남권 정책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수도권에서는 정책 아카데미 10기를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지 마시고 꼭 한번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네. 이순신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이것으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2회 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